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점 투시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점 투시를 하겠습니다. 이점 투시는 우리 그 표현기법 이제 스케치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1점 투시보다도 2점 투시가 훨씬 더 많은 뭐랄까요? 좀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2점 투시로 많이 그려지고. 그래서 2점 투시 위주로 이제 한 학기 내내 아마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점 투시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뭐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뭐 단순한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2점 투시는 뭐 쉽게 말해서 소실점이 2개가 있는 거고 3점 투시는 소실점이 3개가 있는 건데 3점 투시는 아주 많이 응용되지가 않아요. 사실 3점 투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도화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얇은 종이에다 그린다 그러면은 가로로 이렇게 소실점이 있고 위나 밑이나 이제 소실점이 생기는데 왜곡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디자인할 때 뭐 스케치할 때 많이 써먹지는 않지만 3점 투시도 있다. 하지만은 2점 투시 위주로 이제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했을 때 이제 제가 뭐 수평선이라고 이제 쭉 그었지만은 이게 이제 뭐라고 우리가 뭐 어려운 용어도 없지만은 뭐 여기가 우리가 눈 높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눈 높이가 이제 된다 그랬고 쭉 내렸을 때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서서 딱 보는 시점이라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위치예요. 네, 여기고 소실점이 이렇게 한 이 정도 할까요? 우로 이제 소실점을 잡고 이따를 때 정육면체로 뭐 하나를 이제 우리가 그냥 임의로 뭐 하나 그린다고 한번 봅시다. 육면체가 있는데 우리가 정면에서 본 거예요. 이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면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사실 측면이나 윗면이나 아랫면이나 우측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가 않겠죠.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소실점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실점이 이제 쭉 해서 연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가령 내가 요만큼을 이동을 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정면인데 제가 요만큼을 이동을 해서 본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여기 있다가 요만큼 간 거죠. 사실 요만큼 가가지고 요쪽 면을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소실점의 연장으로 그냥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웃라인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좀 비율은 약간 좀 이게 넓어졌지만은 뭐 요 정도로 온 거죠. 요걸 만약에 정 가운데로 옮긴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소실점이 와서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요런 소실점이 이제 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굳이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제 그런 소실점이 되고 만약에 제가 요 기준점에서 요 놈을 좀 더 밑에서 내려본다 그러면은 밑면 자체는 만약에 뭐 요 높이죠. 요 높이만큼 올라가서 본다 그러면은 요런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요런 사각형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고 여기가 밑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요 높이를 지금 이제 제가 엎드렸을 때 뭐 발, 여기 뭐 엉덩이가 나올 거고 이제 요 선에 쫙 맞춰가지고 봤을 때는 요 육면체가 요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내가 위에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가서 내려다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랑 여기 만나는 점이 쭉 와서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그러면은 제가 요걸 기점으로 했을 때 한 요 정도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를 지금 그리게 된 거거든요. 예. 더 내려가면 더 왜곡이 심해지고, 자, 여기서 좀 더 이게 왜곡이 생기면은 뭐냐면은 요 선이 쭉 해서 저 아래 어딘가 소실점이 또 하나 잡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점 투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2점 투시니까 그냥 제가 소식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 쭉 맞춰서 갈 거고 여기서 쭉 맞춰가지고 여기 올 거고 그러면 윗면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육면체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좀 만약에 이제 보신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거에 만약에 반복 형태, 지금 약간 좀 직사각형 형태로 나왔는데, 요 놈이 반복된다면은, 요 소실점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앞면이 나왔으면 요 점, 만나는 점 해가지고 해서 쭉 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저쪽 소실점으로 쭉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소실점의 연장이랑 만나는 요 점. 요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윗면은 잘 안 보이겠죠. 요 소실점이랑 요걸 그릴게요. 요렇게 여기 이제 소실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는 선들이거든요. 이제 요것들의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제 만나는 왜곡이 이제 좀 더 좀 심해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조금씩 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육면체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하나 나갔고, 여기 나갔고, 여기 소실점, 뚜두두두두 나갈 거고, 뚜두두두 나가가지고, 여기도 저쪽 소실점으로 뚜두두두 나가고, 여기도 요점. 하고, 쭉 나가면서, 예, 여기 앞면 나가고, 여기 연장선상에 걸치는 요쪽, 요면, 여기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뚜두두두두두 나오고 하면은 요렇게 네,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쭉 와서 소실점이 뚜두두두두두 가고 뚜두두두 가고 뚜두두두두두 갈 거고 여기 연장선이 뚜두두두두 나가고 타타타닥 나가고 여기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점점 여기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겠지만 네, 이제 이런 식의 육면체들이 그려질 겁니다. 네. 내가 이제 밑에서 올려다보는 게 나온다면은 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 좀 너무 복잡하니까는 여기다가 하나 그릴게요. 제가 이제 십자선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검은색
여기 눈높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수직으로 딱 세운 섬은 내가 서 있는 자리고, 그럼 여기서 소실점 쭉 오면은 내가 이렇게 내리고, 여기 소실점 쭉 내리고 하면은 육면체가 이렇게 그래서 밑면이 올려다 보이는 육면체가 나온다. 이제 이점 소실은 소실점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다면은, 그래서 육면체가 이제 가장 설명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들은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요즘 제품이나 건축물 보면 이렇게 이제 육면체 형태가 많지만 더 복잡한 형태들도 있는데,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랄까 뭐 사물이 됐건 뭐 생명체가 됐건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림 그릴 때. 폴 세잔느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인상파 화가들도 이제 입체주의 뭐 시작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대부분의 그 사물이나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환원을 해서 본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그 사람은 무슨 법칙처럼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조금 배워가지고 그릴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큰 형태를 잡고, 크기의 어떤 비율을 잡고, 그 다음 방향 잘 체크해가지고 서로 그 입체의 관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을 그리는 거고, 물론 윤곽선 자체만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거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이렇게 정립을 시켜가지고 이론화 시킨 거는 이탈리아 때 이제 투시 원근법을 만든 거, 이제 공식화 시킨 거죠. 그거를 이제 최초로 공식화 시켜서 이제 표명한 그 화가가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 성당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그 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해진 거고, 사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투시의 원칙대로 이렇게 왜곡이 쫙 되게끔 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라기보단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우리 눈은 두 개니까. 예, 카메라는 하나고, 카메라 렌즈 하나로 본 개념으로 이거는 수학적인 방식으로 그린 거고, 우리 눈은 두 개고, 뒤에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구 뒤에 또 곡률이 있어가지고 반사되는 그 오차 때문에 사물 자체를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식의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학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왜곡이 샥 되면서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요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상상을 통해 가지고 그릴 때는 요 방식을 갖고 그렸을 때 이제 입체의 모습을 가장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꼭 찾아야 돼요. 소실점을. 여기도 이제 밑면이 아주 살짝 보이겠죠. 해서 뭐 좀 더 요 소실점을 기준으로 쭉 해서 좀 더 소실점 쫙 와서 나가고, 여기 이렇게 소실점 만나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런 네모를 있을 때 더 튀어나온 것도 그릴 수가 있고, 그쵸? 반대로 뭐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윗면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더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어떤 비율을 우리가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감도인데, 요런 조감도의 비율을 이제 만약에 볼 수 있는 스케치는 좀 더 뭐랄까, 우리가 좀 큰 면적의 가령 뭐죠, 어떤 뭐 공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큰 건물 있고 밑에가 뭐 백화점 뭐 가령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이렇게 구멍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가지고 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뭐 크게 호텔을 지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으로 얇게 보이게 할 때 이제 윗모습에 저기 이제 톱에서 봤을 때 디자이너가 어떤 뭐 계획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척척 나누고 해서 했을 때 요 놈을 이제 새가 날아가는 시점으로 보는 것처럼 버드 아이 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위에서 본 뷰를 많이 그리고, 뭐 여기도 건물인데 옥상 자체가 굳이 안 보여도 되는 뷰다라고 하면은 보통 아까 처음에 그렸던 요 뷰를 많이 그리게 되죠.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사람보다 크니까 투시가 돼서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아주 높은 뭐 롯데타워 이런 데 만약에 가서 본다 그러면 그 타워 자체도 빼쭉한 데다가 밑에서 올려다보면 굉장히 왜곡이 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그걸 찍으면 훨씬 더 왜곡이 심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다가 그 카메라 렌즈의 굴곡값 때문에 더 왜곡이 심해지고, 그 왜곡이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직선보다는 이제 이렇게 커브로 동글동글하게 져가지고 보는 방식인데, 그것도 이제 어안 렌즈라고 물고기 눈이 그렇게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렌즈도 있듯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그 소실점을 가지고 이제 육면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왜곡된,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보는가 할 때 여기에 국한돼 가지고 소실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지금 구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어둡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틀이죠, 틀을 가지고 우리가 쭉 해서 이렇게 긴 것도 그릴 수 있고, 어디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투시를 그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육면체만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육면체도 있고, 구도 있고, 실린더도 있고, 원뿔이 있고, 이제 이것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유곡선으로 된 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합을 되면은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창작이나 조형의 어떤 바리에이션의 원칙 같은 게 할 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어떤 무엇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서 일부를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일부의 과정을 제가 초반에 좀 연습을 할 것이고, 처음에 이제 우리 1점 소시로 바로 이렇게 막 건물 그리고 제품 그리기 전에 육면체만 가지고 요 부위에 요 관련된 수업을 한 2, 3주 정도 진행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점 투시는 이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제가 이제 그 도면 없이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치를 하면은 일단 완벽한 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 개념을 시각화시키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어떤 볼륨을 가진 형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점을 택해가지고 내가 위에서 볼 것이냐, 정면에서 볼 것이냐, 밑에서 올려다 볼 것이냐, 그리고 그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형태나 이미지를 주는 면적을 내가 뭐 이쪽 측면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쪽 측면이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쪽 측면이 많이 보이고 이쪽 측면이 덜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요런 식의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여기가 만약에 더 어떤 뭐 여기가 뭐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가 막 디테일들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했을 때 요 면보다도 요 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쪽 측면을 더 많이 보이는 그 투시를 그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투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과제로 그 샘플로 한 4개 정도 뷰를 이렇게 그린 샘플 이미지를 이제 제공은 안 하고 뭐 제공을 해드릴게요. 제공하고 이제 이거를 A4 용지에다가 조금 많이 그려보는데 이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요런 장난들을 쳐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때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수업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처음에 십자선으로 눈높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육면체, 정육면체도 되고 뭐 직육면체도 많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요 비주얼의 스케치를 A4에다가 이제 제가 좀 과제로 좀 제공을 하라, 이제 과제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 투시는 이게 지금 화면에서 지금 제가 조그만 화면을 제가 이제 여기서 찍으면서 여기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지금 잘 그려지고 있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화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근데 요런 비주얼에 이제 이 점 투시의 어떤 뭐 기초 개념이죠. 개념도를 한번 그려봤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소실점을 반드시 추적을 해서 그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육면체의 어떤 비율에 이제 어느 측면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를 잘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디자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리셔야 할 겁니다.